모르겠지만. 근데 이 회장님 이제 다시 좀 돌아와갖고. 네네. 유승민이 예. 이걸 새누리당이 이제 또 뭐 다 받아준다. 그래서 예. 유승민이는 복당하겠다 이러는데. 예. 자, 여기서 보면요. 김무성은 그래도 악인이라도 일관성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뭐 유승민이하고 한짝이었으니까 뭐 상향식 공천해야 된다 어쩐다 뭐 잘라내기 반대한다 이래 사타가 마지막에 도장이라도 들고 튀어서 저거 편을 봐줬다 칩시다. 예. 자, 유승민은 뭐 억울하게 새누리당에 남고 싶다 저 같으면 남지도 않겠어요. 왜? 지신복이 한 10명 잘렸는데 예. 내 혼자서 남아서 살겠다면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정치인이니까 봐주는 거지. 조폭 그쵸. 같으면 칼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맹석이 보스라면서 지인복이 지 때문에 다 죽는데 지는 끝까지 내 공천 주면 남아있겠다. 그러다가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탈당도 못하면 출마도 못할 것 같아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거나 그거는 뭐 새누리당에 남고 싶었다는 인간성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총선을 내내 화두를 유승민이 날리기. 그럼 처음에요. 공천 시작할 때 유승민 너 죽어가고 턱 잘라버리면 됩니다. 제목은 네가 알렸다 하면서 너는 대통령에 달라들고 국가 정체성에 위반되고 당의 정체성에도 안 맞고 제가 100가지다 이러고는 잘라보면 됩니다. 시끄럽든가 말든가. 그걸 하지 않고요. 오늘 죽이니 내일 죽이니 하면서 이항구가요. 23일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24일 날부터 이제 김무성 도장 들고 날랐습니다. 저는 존칭 다 생략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많은 말을 해야 되니까요. 예. 예. 그러고는 벌을 줘야 될 사람한테 상을 줘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사실상 뭐 한 명 있었지만은 그거 뭐 더민주로 나와서 뭐 대구에서 경쟁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무투표 당선시킨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줬죠. 그럼 어제까지 이놈이 죽일 놈이다다가 그 다음날 너 무투표 당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이 우리는 개입니까 소입니까 말입니까? 너든 잔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뭐 180도 턴하면 오른쪽으로 하라면 오른쪽으로 쪼르르 개처럼 따라다니고 왼쪽으로 하라면 왼쪽으로 개처럼 따라다니는 똥개입니까? 한마디로 보수 지지층을 똥개 취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 전부 다 이 어제 오늘 언론을 보면 이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정무의 역할이 뭡니까? 정무의 역할을 저는 잘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정무는 그 누구가? 유승민이가 그렇게 됐고, 자 대통령을 사실 많이 대통령을 욕보이게 한 건 사실이에요. 유승민이가.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도 좀 폭넓고 또 그 청와대 정무 역할도 사실 이게 타협이잖아요. 그럼 네 지금까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불러놓고 한번 되게 야단을 쳐서 그렇게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새누리당에서 너는 이항구가 일단 공천위원장이 됐으면 너 이렇게 됐으니까 너 안 됐다. 초장에 컷오프 시켜야죠. 근데 이거를 질질질질 끌고 오다 보니까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다 무너지게 만들고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로서 옥새 들고 튀고 이거는요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해요. 근데 그게 애고가 된 거였어요. 살생부 때 보면요. 정돈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살생부가 있는데 예. 한 40명이 예. 안 준다더라. 니도 그거 들어있다. 예. 뭐 그러니까 예. 정 안 되면 내가 도장 들고 튀겠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윤상현이가 그 이야기 듣고 그렇죠. 술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애고를 했죠. 김무성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쯤 뒤에 김무성은 지가 말했던 걸 실천에 옮긴 거예요. 맞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선거는 그래가 깨졌다 칩시다. 선거 깨졌다고 이제 한석이 모자라서 122석으로 일당이 더민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무소속 친여 무소속 7명을 데리고 와가 우리가 일당이 돼야 되겠다고 유승민도 들어오라 이랬다는데 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뭐 모든 분란이 유승민 당 원내대표 있을 때부터 사실 저는 시민운동가로서 그분이 많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 의견이지만 저는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유승민이가 안 나가고 개기면 예. 최경아이가 유승민 지역에 가가 예. 진박 감별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부터 감별을 해야지.
내가 진박인가 아닌가. 진짜 대통령한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면 예. 최경환이가 지 지역구 경산인가 어디를 버리고 예. 유승민 지역에 가서 예. 오라 하면 유승민이가 안 갈 거니까 뭐 저리 가야지 중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최경환이가 절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대구 수성갑인가에서 유승민이하고 한번 붙었으면 제가 그 생각까지 못해요. 지는 안 하고 예. 남 감별하고 다닌다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차라리 뭐 대통령 밑에서 장관까지 하면서 정말 신세를 지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대통령 앞에 가서 전하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역적을. 이러면서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고요. 이재만이라고. 제가 그분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분도 엄청난 피해자고 제가 그분의 입장을 옹호합니다. 근데 그분이 조금 캐리어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서기 전에 대통령 앞에 충성을 바치 그분은 사실 뭐 별로 받은 것도 없어요. 그분이 한번 해라 그러면 내 이름도 알리고 좋다고 하겠지만은 예.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했겠지. 그분이 이길만 하면 일을 이렇게 처리했겠습니까? 그래 둘이 붙어 했겠죠. 예. 어떤 조사를 해봐도 이기기가 어렵다니까 이렇게 안 했겠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의 총애를 그렇게 받은 대통령의 가신들 중에 총신 중에 한 명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 선거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예. 제가 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최경환 전 부총리를 거기 나가라고 TV에 이야기했으니 제가 앞으로 목숨이 성하겠습니까만은 시청자들이 지켜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 보수층의 지지자들을요 한 번 더 똥개를 만드는 거예요. 예. 유승민 의회 지역에 공천을 안 함으로써 똥개 한 만들었습니다. 이재호하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유승민 받아준다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지랄을 하려고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뽀개고 한 것은 그쵸. 선거 다 망친 것은 그렇죠. 뭐 때문에 그 지랄을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끝? 그거 아니죠. 지금 제가 그 이제 유세를 하러 몇 군데 다녀보면 과거에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분들이 완전히 다 돌았었어요. 사실 젊은 층들은 거의 다 뭐 그 미리 선거가 있었잖아요. 먼저 하는 사전 투표. 사전 투표. 그 젊은 애들은 했어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5, 60, 70대들이 사실 저도 정말 초상이 났는데도 거기 가야 되는데 갔다가 그 밤에 올라와서 내일 투표 때문에 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 당선시키려고 진짜 5, 6, 70대들이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 와 돌았었다 합니까? 그 돌아선 이유가 뭐 씨앗을 봤습니까? 바로 이 새누리당의 공천. 이게 완전히 이거는 반장선거하고 쇼하는 거지.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개무시한다. 그리고 아스팔트에 시민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났는데 예, 현상이에요. 이제 그 모든 원인의 초점이었던 유승민을 예. 이제 또 입당을 시키겠다니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뭐 하려고 이 지랄과 이 장단을 치다가 그렇죠. 너희들은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장단 맞춰서 박수나 쳐라는 겁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새누리당이 대선에 지려고 이제 완전히 그냥 약을 쓰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더 대선의 길은 점점 우리한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 성명을 했는데 어째 봤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감히 해서 되겠지 모르겠지만 그 감히 해도 됩니다. 우리 방송은 뭐. 대변인이 조금 그 성명서가 너무나 성의가 없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올해의 유체 이탈상 그랑프리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남말하듯이 예. 사돈 집에 무슨 뭐 행사 그리고 한마디로 사회 보듯이 정말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거. 자 그러고 지금 어제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죠 이제 거기도 전이네요. 김무성 전 대표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예. 뭐 입복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새누리당이 네. 지금 어제 저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 복당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일단은 저는 원유철 대표님께서
그 뭐 비대위 비상 비대위에 맡는다는 것도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 저는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모든 불상사 그리고 새누리당이 필패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원인은 새누리당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걸 중지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게 최우선이고요. 그 이후에 저는 지금 새누리당 안에 친박이라 이런 사람들이 비상대책이 맡아서도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원내 밖에 있는 정말 당을 혁신적으로 개혁할 인물들을 영입하는 것이 아마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민주에 가서 김종인 대표 보고 이제 이 집으로 오라고 또 한번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요? 안 그러면 예. 저기 저 집간 진영이 보고 새누리당에 와서 비대위 대표 좀 하라고. 왜냐면 하도 옮겨 다니니까 예. 이제 뭐 옮겨도 별 이상할 것도 없고 유승민을 갖다가 저렇게 처리하는 걸 보면 새누리당이 이제 어디 가서 명분을 이야기하고 원칙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진영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정치에 가장 그 연륜이 있고 저는 정치가 물론 젊은 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치는 그래도 연륜이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잘 핸들링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분이 그 조순영 국회의원 하신 분 있었잖아요. 그런 정도면 괜찮죠. 그런 분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런 분이 들어오셔서 저 어디까지 정치에 대한 경험을 아주 잘못된 거는 신랄하게 야단치고 혼내고 지금 새누리당에도 어른이 없어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어른이 없습니다. 지금 국가 원로들이 부재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통탄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순영 의원 같은 분이 오시면 좋고 또 있습니다. 그 유건일 주필 같은 분 그분이 탈락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들어오시고요. 그런 분이 들어오셔서 정말 이 당의 혁신을 해주셔야만이 시민사회도 살고 또 이 콘크리트 지지율도 화가 풀리고 또 돌아섰던 이 지지자들도 그래도 이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떨어진 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 많지 않습니까? 김문수라든가 안대희 또 뭐 그러니까 사고는 저기 옥새를 들고 나란 사람이 튀거나 예. 이러고 배락은 거기서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뭐 일단은 종로에 떨어지신 분들 오세훈 같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제는 제가 시민사회 운동을 해봤지만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들어가서 현실의 바닥에 이게 어떤 간지를 충분하게 당과 이런데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새누리당에서 장외에서 들어가려면 시민사회 운동을 해도 예. 하바드 정도는 나와야 되고 회장님이나 전화는 가방끈이 좀 짧고 예. 불가촉 천민인데 새누리당에 가서 앉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아이 그건 아니죠. 천민이 앉은 자리엔 풀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그긴 아니죠. 저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 지식인들은 정책하는데 참모로 쓰셨고요. 거의 현장 중심으로 임무를 발탁했어요. 과거에 농림부 장관이었죠. 그런 사람 학벌 없었어요. 정말 그 농림 현장의 달인이었어요. 그분은. 그런 사람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다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대성공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좋은 분들 많이 계신데 예. 장외에서 좋은 분을 좀 해라는 우리 주 대표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새누리당이 보면요. 선거 전에 해야 될 거하고 선거 뒤에 해야 될 거를 좀 거꾸로 한 게 있어요. 예. 두 개인데요. 예. 하나는 살생부입니다. 원래 이 살생부가 선거 공천 때 살생부가 아니라 이번에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자 김무성 징역 30년, 이한구 25년, 뭐 최경환 15년, 뭐 윤상현 한 집행유예 해줄까요? 회장님 그래도 가서 선거운동에서 당선시키고 왔는데 집행유예, 뭐 유성민, 뭐 종신형, 뭐 이런 식으로 선거 끝나고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좌빨들은
이 실행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선거 끝나고 뭐 틀리는가 하는 걸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표 선거 지고요 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백서를 보니까 진 내용은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척결을 안 해서 곧 개고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번에 일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지고 나면 일단은 선거 백서를 만들어가 살생부를 만들어서 다시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또 뭡니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껍죽거리지 말아야 될 사람, 예. 또 시덥잖은 개헌하겠다고 껍죽거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치권에서 추방을 하든가 예. 앞으로 당직에 못 넣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거를 선거 뒤에 해야 될 건데 선거 앞에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선거 뒤에 할 석고 대제를 예. 선거 전에 미리 했다는 겁니다. 아, 자, 선거가 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석고 대제를 실실 쪼개면서 하던 사람들이 네. 이제 선거가 이 개판이 됐으면 어제 뭐 떨어진 사람들이야 막 속도 상할 거고 집에 갈 거니까 무릎 네. 꿇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예. 이 짓을 하고도 한마디로 이 짓을 하고도 배지를 달한 김무성 대표는 부산을 상향식으로 하는 바람에 애꿎은 의원들 5명이 집으로 갔죠. 네. 장재원 의원이 된 데까지 하면 6명이 집에 갔습니다. 그렇죠. 부산의 국회의원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거 상향식으로 안 했으면 그리 안 됐을 겁니다. 이변이야 완전. 자, 그런 식으로 남들한테 배락을 끼치고 박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몰아넣은 이런 사람들이 예. 당사 앞에서 어제 저녁에 대표직 물러나기 전에 석고 대제하는 모습을 그것도 밤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내 집에 가고 복당한 사람들 다 복당시켜주기로 했어요. 하고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살상부도 거꾸로 하고요. 이 인간들이 석고 대제도 미리 해놓고 예? 하이방을 다 가버렸습니다. 예.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회장님? 참 통탄할 일이고요. 저는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회장님이 네, 이번에 전국을 돌아다니서 그런가 민심의 소재를 잘 알고 계신데 너무 잘 알죠. 내일 그 엄마 부대 가서 회의를 좀 하셔가지고요. 예, 예. 원래 석고 대제라는 말을 예. 풀이하면 예. 멍석이나 거적을 바닥에 깔아놓고 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예? 예. 처분을 기다린다. 예. 이것이 석고 대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분을 기다리기 전에는 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겠죠. 예. 그러면 새누리당이 멍석이나 거적이 있어야 예? 그렇죠. 석고 대제를 할 거니까 네네. 122인분짜리 멍석을 하나 저 당에 좀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참 그것도 좋은. 자, 저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네네. 내일부터 엄마 부대에다가 멍석이나 거적 122인분을 보내주시면요. 예. 뭐 엄마 부대가 좀 불편하시면 미래경영연구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여기서 우리 당산동 사무실에서 짊어지고 예. 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예. 예. 짊어지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까지 걸어가서 멍석 122인분을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거기에서 석고 대제를 122명이 할 때 여러분들이 가서 찬물 먹고 정신 좀 차리라고 생수병을 122개를 갖다가 전달하지 말고 머리 위에 좀 뿌려주시면 그래도 보수 지지층의 분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공감하고요. 저는 김무성 대표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하고 영도 다리에 가라 이런 말씀 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제발 이번에 이 필패를 반성으로 삼고 그걸로 삼으셔서 국민들께 모두 다 무릎 꿇고 한번 잘못했다 사과한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제대로 제 모습을 한번 갈 테니까 기대해 달라. 이런 한번 용서의 퍼포먼스라도 한번 하시면 우리 보수 우파 지지층들이 그나마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요, 싶습니다. 뭐 두류 공원에선가 대구 뭐 출마자들이 꾹 무릎 꿇고 앉아가 해초리를 맞겠다 했는데 해초리는 예. 이제는 좀 한 대씩 맞아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해초리도 한 대씩 맞고 예, 예. 회장님도 가서 한 대 때리고 저도 한 대 때리고 예, 그렇게 그래. 좀 그렇게 합시다.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는 이게 참 세상이 말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옥새를 들고 영도로 나르샤 영도 다리 위에서 CF를 찍을 때 네. 이게 참 그게 이 완전히 화면의 미장센이 영하더라고요. 영화죠. 예. 쫙 카메라가 올라가면서 정치인은 뭐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고 글씨를 또 플래카드를 또
붙여놨대요. 예. 미리 준비를 엄청 오래 했어요. 그 한 30층짜리 건물 위에다가 플래카드까지 쫙 붙여놓고 카메라가 위로 딱 올라가게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더만요. 네네네.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 참말로 국민을 두려워할 일이 생기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전 새누리당이 정신 차리기 걸렸다고 보는 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성이 옥새를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뭐 유철아 뭐 빨리 온난가 뭔가 그래갖고 한마디로 광고를 만들어가 예. 예? 온 언론에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속이 타고 맞아요. 정말 쳐 죽이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있는데 예, 예. 그걸 갖고 광고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TV에 나가서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제 많이 이 욕심이 생기거나 흥분하면 반쯤 돈다듬하는 이건 반쯤 도란 일이다 이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게 CF로서 훌륭한 가치가 있다.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저는 다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봐갖고요. 이 죽을 구멍을 파고 있구나라는 게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제 한번 보세요.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한번 저는 물러납니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사람이 진짜 잘 되기를 바랄까요? 그래 놓고 복당을 할 게 될 거고 뭐 김태호가 말할 거다 이렇게 하고 가버리면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비대위를 만들 때가 아니라 그렇죠. 그 석고대죄하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적어도 왜 졌는가를 분석해야- 이야기를 하고 분석해야- 그러면서 맞을 매를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맡았을 때는 좋은 자리만 있을 것 같아서 낼름 대표 맡았다가 떠날 때는 잘못되면 네 그래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만둔다 기자회견도 했고 임기도 다 됐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좀 반성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줄 아는 그런 정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밤 2시까지 보다 그 다음부터는 테레비를 절대 틀지 말라. 저는 뭐 설구조사 할 때 보니까 쌉수가 노랗다 생각을 그리고 했어요. 우리 엄마들이 울면서 카톡방에다가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통곡하는 엄마들의 그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저도 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그러나 또 제가 이런 데서 약간만 일비해버리면 이 작은 엄마 부대지만 엄마들의 그 감정을 제가 다스릴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계속 침묵하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하여튼 이번에 어떻게 됐든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남은 국정을 잘 이끌어 가시려면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 되고 저는 가장 밑바닥에서 대통령의 성공과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는데 정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충정 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평범한 아스팔트 애국 시민들의 피 끓는 절규를 보고 계십니다. 자, 내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내가 출마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피가 끓는데요. 그 당사자인 웰빙들은 대표부터가 지면 내 가면 되지 책임성도 없고요. 사과도 진지하게 하지도 않고요. 모든 것이 대충 적당입니다. 자, 이 당은요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고요. 우리 회장님은 마음이 그래도 좋으셔가지고 참 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애를 쓰신다 하지만 저는 매를 좀 열심히 되는 악역을 하겠습니다. 영화 미션 임파시블이 아니고 미션하면 미션 임파시블 탐 크루즈 나오는 거 생각하시는데요. 롤랑 조페 감독이 지난 한 17세기입니까? 이 남미의 이과수 폭포 옆에 인디안들을 예. 가톨릭 선교사 2명이 이렇게 돌보면서 전도도 시키고 문명화 시키다가 뭐 이 포르투갈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한 명은 나를 죽이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죽고 한 명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속을 끓이시면서 헌신하시는 길을 택하고 저는 매를 드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제발 어차피 이 새누리당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좀
그 야당 어차피 현실에 지금 뭐 3당 체제로 가게 됐으니까 그 당대표들을 한번 부르셔가지고 만나셔서 좀 소통하시면서 어차피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체제로 왔으니까 그렇게 좀 가시면 좋겠다는 증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대통령 각하께서요 밤에 잠도 안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제발 이 방송들 좀 보시고요. 혹시 뭐 대통령 방에 충신들께서 인터넷을 끊어놨을 수도 있으니까 와이파이를 갖다 안 넣어놨을 수도 있으니까 네. 스마트폰으로라도 예. 이런 방송들 꼭 우리 방송 안 봐도 됩니다. 뭐 대통령께 충언을 하는 방송들이 많을 거니까요. 좀 보시면서요. 이번에 이 사태에서 전말이 어떻게 되고 또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장님 오늘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괜찮아? 토요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면 아, 잘하셨지. 아까만 흥분해가지고. 아, 잘하셨어. 우리 그런 게 좋아. 이거 저기 저 이름을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올리는 아스팔트 애국 시민의 중원 아니 전상선 중원이라고 하고 전상선. 피 끓는 정상선